대통령 개헌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지방 분권이 국가 운영 기본 방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전액 관리제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지방 분권을 크게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첫 소식 이화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입니다. 먼저 헌법에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류와 규모를 정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권한도 보장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권리도 강화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다른 조항과 달리 공포 즉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려면 준비해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안태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개헌안대로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더는 중앙정부의 보조 역할이 아닌 주민자치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아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치 입법권의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주민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지방의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전북의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전북의 경영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지방분권을 위한 재원 마련은 필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지금의 구조로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조정제도를 신설한 조항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력에 따라 지방세 재원이 천차만별인데다 재정 조정 역시 한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이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기를 맞은 지방 분권. 획기적인 내용만큼이나 철저한 준비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한국GM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협력업체 일자리를 지키고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GM 본사가 신차 배정 등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한국GM 노조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수출액은 18억 3천만 달러로 전해보다 9%, 2011년보다 75.6% 줄었습니다. 전북 전체 수출액도 2011년 128억 달러에서 지난해 63억 달러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가동률 하락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뒤 범행을 1년 동안 은폐해온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환경미화원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전주시의 인력관리 부실.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역할과 구역, 출퇴근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환경미화원 소속 노조와는 투명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간 단체 협약과 운영 기준이 허술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살해당한 환경미화원의 병가 휴직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아예 신청하지도 않고 무단 결근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동료인 범인 이모 씨가 인력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통화와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휴가 처리됐습니다. 게다가 이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쓰레기 수거차를 무면허로 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단체 협약에 따라 근로배치권은 노조와의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도 없습니다. 노조에 재량을 많이 줬다고 봐야죠. 행정직을 전부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그게 고민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노사 협상 때 문제점들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수 현상이 있는 부분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단체 협약에서는 그런 독소도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관련 조례와 단체 협약에 따른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51살 이모 씨가 오늘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 시내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소각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옮긴 일 등을 재연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하게 되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산시 의원을 1명 줄이는 대신 완주 비례대표 군의원을 1명 늘리고 완주 병 선거구에서 3명을 줄여 전주 갑 1명, 전주 을 2명을 늘리는 획정안을 내놓았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역 각 정당의 전략을 점검하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오늘 밤 9시 50분 KBS 1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에는 5개 정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출연해 6.13 지방선거 인재 영입 방안과 필승 전략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회사 택시 운전사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산학금을 채우는 것조차 버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내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m 높이에 매달린 작은 방. 1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비좁은 공간에서 김재주 씨는 200일 동안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봄까지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월급제가 실시가 돼서 생활임금 받는 이런 노동자로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여기에서 투쟁을. 김 씨는 왜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택시 전액관리제를 요구할까? 전주 시내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산학금은 하루 평균 13만 원 안팎. 산학금을 채우려면 밤낮 없이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길이 막혀서 차가 지체된다든가 해가지고 산학금을 못 벌으면 자기 돈을 보태서 회사다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부족분을 메꾸고 나면 실질 임금은 월 100만 원 안팎. 법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전액관리제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밖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태 관리가 어려워 정해진 월급을 주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기사들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휴게시간인가 회사 입장은 확인이 안 돼요. 과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난 1997년에 바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개정만 요청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우리 그 조항이 관련 조항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전액관리제 도입을 택시회사에 촉구하기 위해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주시 내 택시기사만 1,400여 명. 이들의 생계와 관련한 전액관리제는 20년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고창군 부안면에 거주시설 30곳과 교육관, 공동실습하우스 등을 갖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귀농 귀촌 희망자가 가족과 함께 살며 농촌 문화를 배우고 창업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비공개 내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전북 산간지방에는 5cm 안팎의 눈이,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눈과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 스스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정지원 사업들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줄 세우기 위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세부 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 대학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 군산 서해대 유아교육과가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아 폐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80명 정원의 신입생 모집이 금지되고 학과는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대는 지난해 교비 횡령 등으로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는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부실대학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속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112 순찰차와 암행 순찰차, 상황실 CCTV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